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라고 절망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주인공 이은정님은 꽃다운 34세의 나이입니다. 그녀는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걷다가 넘어져도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달리고 싶었던 간절한 꿈은 멈춰섰고 그녀의 삶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그녀는 펜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다리 대신 마음의 언어를 움직여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죠. 삶의 고난을 시로 승화시키며 나는 강한 새싹이다라고 외치는 그녀의 용기 있는 목소리. 지금부터 저희가 그 감동의 여정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한 통의 소중한 손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정갈하게 쓰인 글씨체에서 보내는 분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이은정님. 올해 34살 꽃다운 나이의 아가씨입니다. 그녀는 편지 서두에서 자신을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선천적으로 희귀 난치병인 신경섬유종과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은정님의 어린 시절은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서는 잘 걷고 또래 아이들처럼 신나게 뛰어다녔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세는 악화되었고 부모님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병을 고치려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을 수없이 다니셨어요. 은정님의 편지에서 느껴지는 부모님의 고생은 단순한 수고를 넘어선 절박함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지금처럼 의료 혜택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영세민 혜택도 없던 시절,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부모님은 온갖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쉽게 빌릴 수 없었던 차가운 현실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그때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일까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은정님은 눈에 띄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처럼 신나게 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넘어짐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일. 남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보폭이 그녀에게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달리고 싶었습니다. 저 멀리 뛰어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껏 땅을 박차고 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안 되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 맺힌 간절한 소망이 느껴집니다. 달리고 싶은 마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현실의 몸은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넘어지는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척추 신경이 골반 신경을 눌러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리면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홀로 누워 주변의 시선과 싸우며
도움을 기다려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그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결국 은정님은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2학기 때 학교를 중퇴하고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집에서 무료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역동적인 세상의 소리들은 그녀의 마음에 더욱 깊은 외로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10대의 꽃다운 시절은 멈춰섰습니다. 달리고 싶었던 소녀의 꿈은 작은 방 한 구석에 갇혔고 그녀의 삶에는 기약 없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은정님은 그 고독하고 힘든 계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무리 험난해도 반드시 다음 장을 열어줍니다. 10년의 침묵 끝에 그녀의 삶에 아주 작은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글이었습니다. 10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은정님은 여전히 작은 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간절한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출구를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글을 써보라고 하셨어요. 이 한마디가 은정님의 닫혔던 삶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이 그렇듯 처음은 막막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했기에 글쓰기는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글 쓰는 것이 어렵고 뭘 써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얀 종이를 보며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자신의 아픈 이야기? 아니면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막막함 속에서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억지로라도 매일 펜을 움직여 종이를 채워나갔습니다. 반복되는 글쓰기 속에서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글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은 그녀의 주변에서 영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넘어지는 일은 많았지만 이제는 휠체어나 창가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길을 가면서 꽃을 보다가도 문득 글이 생각나면 집에 와서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 글이 자연스럽게 써졌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레 한 송이, 강하게 부는 바람, 따스한 햇살.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일기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생각들이 펜 끝을 통해 종이 위에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글이 좋을 줄 써지는 게 신기했어요. 그녀에게 글은 생각의 재구성이자 내면의 세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 그녀가 쓰고 있는 것이 단순한 산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글은 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척추 측만증으로 짓눌린 몸의 고통처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깊은 이야기들이 시의 언어를 통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부모님께 죄송했던 마음, 달리고 싶었던 간절함, 혼자 일어설 수 없었던 좌절감, 이 모든 억눌렸던 감정들이 시라는 정제된 형태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글쓰기는 그녀의 아픈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특별한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먹물 한 줄기 덕분에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은정님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선천적인 병으로 인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는 글이라는 연고를 통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 기억을 글로 표현하고 나면 제 마음속 아픈 상처가 치료되는 것 같았어요. 이 한 문장은 그녀가 겪은 고통의 깊이와 글쓰기가 그녀에게 준 위로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피하는 대신 펜을 들어 그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절망을 단어로 쪼개고 좌절을 문장으로 엮어냈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자 해방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억눌렸던 감정들을 안전한 종이 위에 쏟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글로 표현된 아픔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은정님은 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했다면 글 쓰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에는 역설적인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장애와 고난이 오히려 그녀에게 특별한 시선과 깊은 감수성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범한 아름다움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보이지 않는 곳의 고통을 더 깊이 공감하는 힘.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글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비록 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만 그녀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소통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물리적인 거리와 장애물을 넘어 수많은 독자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통해 그녀는 더 큰 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들레 문학상 공모전에 제가 쓴 시를 난생 처음 보냈어요. 문학상 도전은 은정님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왔던 그녀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담은 시를 불특정 다수의 심사위원과 세상에 내보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과를 초월한 듯한 담담함을 보여줍니다. 떨어져도 낙담하지 않고 저답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용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삶의 고난이 빚어낸 이야기는 이제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은정님의 글쓰기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 강한 메시지를 담은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지만 씩씩하게 살면서 시도 많이 쓰고 싶어요. 그녀의 다짐 속에는 더 이상 좌절이나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삶을 대하는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가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팍팍했던 삶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힘들었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쓴 시 한 편을 보냅니다. 그녀의 편지 마지막을 장식한 시, 새싹처럼은 그녀의 삶 전체를 압축한 자화상이자 세상 모든 이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시 낭송 새싹처럼 그렇게 추웠던 겨울도 지나갔다. 겨울 내내 추워서 잠들어 어떤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에 꽁꽁 숨어 살았던가. 남들과 달라서 나 자신을 숨기면서 살았던가. 은정님의 시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추웠던 겨울, 찬바람, 꽁꽁 숨어 살았던 시간들은 그녀가 장애로 인해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고립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숨기며 살았던 아픈 날들. 이 구절을 읽는 우리의 마음도 먹먹해집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힘겹지만 인내했답니다. 눈보라치고 칼같이 부는 바람에 아프고 힘들어 어떤가. 바람이 불 때 돌멩이도 날아와서 맞을까, 내 몸이 다칠까 두려워 어떤가. 짓밟힘과 칼같이 부는 바람, 돌멩이는 그녀를 향했던 무시와 편견, 그리고 삶의 예기치 않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여린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고난을 인내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끝납니다. 그렇게 칼같이 불던 바람도 이제 잠잠해졌다. 날 짓밟던 사람도 지나갔다. 그래, 힘겨웠지만 잘 이겨냈다. 잘했다. 너답게 꿋꿋하게 강하게 잘 이겨냈다. 너답다. 이 시는 절정에서 자신에게 보내는 뜨거운 격려로 바뀝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자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답게 꿋꿋하게 강하게. 이 모든 단어는 그녀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새싹은 강하다. 이 모든 걸 이겨내는 강한 새싹이다. 나는 강한 새싹이다. 이제 따스한 봄 햇살을 맞이하러 나간다.
나는 새싹이기에 또 한 해를 견뎌본다. 그녀의 시는 나는 강한 새싹이다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연약해 보이는 새싹이 가장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듯이 그녀의 연약함 속에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봄 햇살을 맞이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은정님의 시 새싹처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시는 단지 한 장애인의 고백을 넘어 우리 시니어 세대 모두에게 던지는 깊은 공감과 울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크든 작든 이은정님의 겨울과 같은 시간을 겪어냈습니다.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을 맞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눈보라와 돌멩이 같은 시련에 아파했습니다. 남들과 달라서 스스로를 숨겨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짓밟히면서 인내해야 했던 고통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은정님의 시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겨울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꿋꿋이 견뎌낸 우리 모두는 강한 새싹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은정님은 몸이 불편하지만 글쓰기를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소통과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멈춰버린 다리 대신 마음의 펜을 움직여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아픈 기억,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든 순간들, 혹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들. 이은정님처럼 이제 그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쓰기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정리하고 감정을 치유하며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겪어낸 모든 고난과 지혜는 그 어떤 시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은정님처럼 7순, 8순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붓을 들든 펜을 들든 아니면 스마트폰의 자판을 두드리든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연결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새싹이기에 또 한 해를 견뎌본다. 이 담담하고도 굳건한 은정님의 다짐처럼 우리 모두는 오늘 또 하나의 겨울을 견뎌내고 따스한 봄 햇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강한 새싹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지고 걸음이 느려졌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가장 뜨겁고 생명력 넘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묵묵히 인내했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지혜의 흔적이며 우리의 모든 고난은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이은정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등 새로운 소통의 통로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강한 새싹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합시다.